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매니저 탈공산인 강비호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21년도 한양대 기출문제, 오전 문제의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연전에 제가 출간했던 생각각을 대입논술 기출문제 해설편, 한양대학교 편에 그 강의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이제 다시 어, 강의 형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간단히 다시 복습합시다. 한양대학교 21년 논술되는 인문계열 5점 문제고요. 문제를 봅시다. 제시문 가를 토대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나의 추론 방식을 참조하여 다의 지도 A와 B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을 각각 따로따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1200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전반적인 이제 한학대학교 논술을 쓸 때 주의할 점과 제시문 가의 가를 토대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는 부분,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어, 나의 추론 방식이 과연 어떤 방식인가 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또 알아봅시다. 두 번째 제시문 나 제시문을 갖다가 잘 읽어봤다고 치고 다시 그 나 제시문을 압축해 봅시다. 그래서 나의 추론 방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전체 나야는 이제 제시문 나는 6개의 문단로 된 글입니다. 첫째 문단에서는 어떤 지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그 지도에 눈금자가 있는데 항해 거리를 기준으로 표시한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지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항로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서 일본으로 가던 영국 동인도 회사 사령관이 만들었다고 추론을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육지보다 해안선을 중시한 것으로 보아서 이 지도는 항로를 보여주는 해도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도의 용도, 제작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문단에서 이 지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도는 중국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어느 중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장소는 반탐이나 자카르타인 것 같다고 추론합니다. 제작자가 만든 지역을 추론하는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추론 방식, 어, 항해 거리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이런 지도를 갖다 만들었는가? 어, 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또 뭐를 더 중시했는가? 어? 지도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어, 중국을 강조한 것으로 봐서 중국인에 만들어졌는데 장소는 반탐이나 자카르타인 것 같다고 좀 얘기합니다. 제작자가 만든 지역을 추론하는군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지도에 대해서 이 지도를 보고서 이 지도는 어디서 왜 뭐를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이제 누가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뭐를 중시했는가 그래서 왜 만들었는가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추론 방식도 한 300자 정도 쓴다고 우리가 모두 네 문장 각각 300자씩 쓴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300자 한 네 문장, 5문장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제시문 다의 에이지도에 대해서 또 나의 추론 방식을 적용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에이지 독자의 제작자의 관점을 설명하고 또 한 300자 정도 그런 문장으로 정리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다시 문단을 나누어서 B지도의 제작자의 관점을 추론해서 설명하면 모두 답안 이제 네 문단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다시 답안을 작성하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확인해 봅시다. 우선 첫째 문단을 쓰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지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답을 해야 됩니다. 두 갈식으로 바로 이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근거를 제시문 내용에 있게 해서 정리를 하고
둘째, 나의 추론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론하고 있다라고 논제에서 묻는 단어를 꼭 사용하세요. 논제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묻는 단어를 그대로 답안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추론하고 있다. 네. 또 이러한 나의 추론 방식을 참조하여 A 지도로 설명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시작하는 세 번째 문단을 시작하고 또 역시 한편 하면서 마지막 문단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접속어를 써주는 게 문단별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위해서 접속어를 써주면 좋습니다. 접속사를 써주면 문단과 문단을 유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적절한 접속사나 접속어구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논술답안 쓰는 거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논제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이나 단어, 어휘들을 무시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즉, 답안에 논제에서 언급된 주요한 단어, 지도는 물론이고 추론 방식, 참조하라, 제작자의 관점, 이런 단어나 어구를 반드시 답안에 그대로 반영해서 쓰세요. 이래야 교수가 묻는 말에 올바로 답을 하는 수험생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쓰고 나면 여러분들 답안을 보면은 논제에서 언급된 주요 단어들이 답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논제에서 묻는 말에 분명한 답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묻는 말을 언급하면서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교수가 만약에 면접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학생 고향은 어디인가요? 하고 물었을 경우 A 학생은 제가 태어난 곳은 하면서 대답을 하고 B 학생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하고 대답을 하고 C 학생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D 학생의 경우 제 고향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과연 면접하는 교수는 어느 학생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줄까요? 당연히 D 학생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도 정작 여러분들을 실천은 안 해요. 논술 답안에 보면 실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나 어느 대학이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면접 시험 볼 때는 반드시 교수님이 물어보면은 그 묻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다음에 대답을 하십시오. 이게 좋은 태도입니다. 따라 다시 한양대 논술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어, 아래와 같은 이제 답안에 이제 이번에 이제 프레임 틀을 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첫째 문단 지도란 무엇이다 하고 단정을 내리고 결론으로 두 가지로 그다음에 제시문 가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네 문장 쓴다. 또 이와 같은 지도의 주관성을 제시문 나의 지도를 통해서 보면 하면서 나에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지도를 추론했는가를 또 한 네 문장 씁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나의 추론 방식을 참조하여 나의 지도 A를 보면은 A 지도는 어떻게 돼서 누가 만들었고 뭐를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왜 만든 거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네 문장 쓰고 또 한편 B 지도의 경우 하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세 번째 문단과 똑같은 패턴으로 쓰면은 한편에 1200자짜리 좋은 답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문단 형식의 개요를 만들고 이제 각 문단을 대략 몇 자, 몇 문장 쓸 건지 가름하고 답안의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1200자를 쓰겠다고 그냥 처음부터 쭉 내리다지로 이렇게 써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럼 언제 어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안의 개요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지만 처음에 이렇게 몇 번 연습하면은 나중에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안은 답안대로 또 좋아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학교에서 합격한 잘쓴 답안이라고 밝힌 답안을 갖다가 분석, 평가, 수정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을 답안에 쓰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이에요. 음,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에서 학교에서 잘 쓴 답안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합격을 했겠죠. 이 학생은. 학생이 쓴 답안입니다. 가는 지도 제작자를 영화 감독과 저널리스트의 지도를 영화와 저널리즘에 비유하여 지도에 반영되는 주관성의 모습을 드러낸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전체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영화 감독과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스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의 소비자들은 영화 저널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생산자와 생산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야 판단하면 사실 지도의 객관성이나 신기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지도란 절대적이자 불변적인 지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상대적이자 가변적인 지구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마지막 이 첫째 문단에서의 마지막 요 문장이 가장 빛나는 겁니다. 가장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요걸 써주면 좋아요. 그냥 지도란 절대적이다 불변적인 지구의 기록이 아니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지구에 대한 해석이다. 어, 그 다음에 제시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제시문 가능함 소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도의 신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맨 앞에 쓰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이런 지도에 나타나는 주관성에 대한 사후적 추론 과정을 면밀히 보여준다. 일반적인 중국을 통한 항로가 아닌 일본과 연결된 항로를 나타내는 지도라는 점에서 지도 소유주를 추론했고, 추론했다. 그러니까 추론했다라는 말이 이렇게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또한 중국의 해안선에 대한 묘사에 비해 육지에 대한 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도를 제작한 순서를 추론했다. 그리고 암초가 많은 부분에 비해 안전한 항로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상업적 관심을 전수적 거리 정보의 묘사를 통해서 지속자에서의 국적과 제작 장소를 추론했다. 가지고 짤막하게 한 250자 그 정도 되는 수준에서 두 번째 문단을 갖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인데 이 친구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갖다가 이제 나누지 않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썼어요. 한 문단으로. 근데 각각이라는 그런 이제 문제의 요구 사항에 따르면은 어, B 지도를 여기서 이제 문단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런 점을 참고하면 A와 B에 나타난 지도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우선 A는 남반부 국가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음, 일반적인 북방과 위로 설정된 지도를 뒤집어서 남반구의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뭐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왜냐하면 일반적인 해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는 식으로 바로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제작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죠?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판단해서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일반적에서 북방부와 유도 설정인 지도를 지은 남반구에서 있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고 근거를 바로 얘기했어요. 또한 지도의 중심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는 사람이 제작됐다는 것도 의심해 볼 만하다. 이에 대해 해상항로 하늘길 특정 통계자료 등 어느 것도 지도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오로지 남반구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지도의 제작 목적이네요.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A에 대한 이제 추론을 갖다 마쳤습니다. 다시 B에 이제 B 지도를 봅시다. B는 남반구는 거의 제해버리고 북극 주변국들을 힘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북극과 그 주변을 강조하려고 한 제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지도와 다르게 북극해를 중심으로 묘사하여 북극해 항로를 보여줬기 때문에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러시아 또는 북유럽으로 향한 항로를 나타내기 위한 제작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B에 대해서 제작자가 뭐를 강조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뭐를 또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했는가 하는 것 갖다 간단히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안에 잘 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점을 받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A와 마찬가지로 항로를 잇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이 의견이 틀리다는 반박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도에서 파악하기 힘든 북미와 유럽의 가장 가까운 항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북극해를 통한 항로를 보여주기 위한 지도를 제작했다는 의견은 여전히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왜 잘 썼는지, 왜 합격한 답안인지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먼저 글의 구성 측면을 보면은 전체 세 문단도 되어 있는데 가능한 앞에서도 얘기한 바처럼 문제에서 각각 하라는 요구에 맞춰서 셋째 문단을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네 문단도 구성하면은 글의 균형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첫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한 여섯 줄 되는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그래서 여기서 또 문단 나누고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또 문단을 이렇게 해서 모든 네 문단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봅시다. 구성적인 측면을 봤는데, 자, 내용적인 측면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소문답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구체적으로는 첫째 문단을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시문 가하고 시작하지 말고 가의 전체적인 주제 문장을 두 갈식으로 지도란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의 후한성이 반영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게 또 좋습니다. 두 갈식으로 결론 문장을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제시문 가에 따르면 하는 식으로 바로 근거 문장을 한 문장 쓰고 뒤에서 뒷받침 문장 한 문장 그리고 예시답안의 마지막 문장처럼 문단 입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마무리하는 문장 한 문장 하는 식으로 네 문장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예시답안의 가장 첫째 문제나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문에 시도란 절대적이자 불변적인 지구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상대적이자 가변적인 지구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제일 잘 쓴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문에라는 어구보다 여기서 때문에라고 썼는데 그러지 말고 따라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접속어가 더 좋습니다. 또 문단을 마무리하는 문장을 시작하면서 사용하는 거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있을 것이다라고 쓰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단정적으로 쓰세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 음. 지금 이 문장은 제시문가의 결론은 지도란 제작자의 주관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문장을 더 심화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풀이한 문장이에요. 아주 좋아요. 어. 문단의 결론인 겁니다. 문단의 문장을 맨 앞에 둬도 되고요. 그렇게 시켜보니까 수험생들도 오버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뻥을 치는데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되겠습니다. 가능한 첫 문장은 그냥 제시문 내용에 충실하게 주제 문장을 표현만 조금 바꿔서 쓸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의 마지막에는 조금 오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음.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첫째 문장에서 제시문가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도는 물리적인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 시작자에 의해서 내용이 선별되어 재구성된다는 점, 작자의 세관 등 제안을 받아서 학생단 등 종합해서 서술할 것. 출제 의도 해설할 때 이렇게 이런 내용을 쓰라고 딱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 예시답안의 첫 문단은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시문 전체의 부분적인 답변에 치는 거로 돼요. 전체 문단별로 골고루 내용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답안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내용, 첫 번째 제시문은 지도는 물리적인 내용이 존재하며 제작자에 의해서 내용이 선별되어 재구성되며 제작자의 세관 등을 반영하는 제안을 받아서 작성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문단별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이렇게 제시문 나는 하고 시작하지 말고 이 같은 지도의 주관성을 보여주는 제시문 나의 지도를 보면 하는 식으로 가능한 문단을 시작하면서 제시문 하는 식으로 제시문을 앞세우지 마세요.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논술답안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해설하는 글이 아니라 제시문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한양대 같으면 글 쓰는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시문을 해설하는 설명문을 쓸 것이 아니라 제시문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의 주장을 하는 논술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출제교수는 두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제사의 관점, 즉 지도의 중심을 어디로 둘 것인가, 지도는 어떻게 구성해서 이루어졌는가, 지도의 용도는 어디 있는가 등을 설득력 있게 추론하는 것. 적어도 이 세 가지 사항을 각각 이제 어, 추론해보고 이것을 A와 B에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셋째와 넷째 문단에서 교수님들이 거기 이제 실제 의도에 해설하는 게 보면 제시문 다의 A와 B에 들어가는 제작자의 의도를 나의 추론 방식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사례에 적용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답안의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마지막 문단 밑줄친 부분인데 아마 이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아마 이 마지막 이 문장을 보고서 가산점을 많이 주고 그래서 학교였던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하면서 자신의 견해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A와 마찬가지로 항로를 잇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이 의견이 틀리다는 반박이 틀리다고 반박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지도에서 파악하기 힘든 북미와 유럽의 가장 가까운 항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북계를 통한 항로를 보여주기 위해 지도를 했다는 의견이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네?
이 문장은 글이 논리 전개에 대해서 가장 정점인 자신의 견해에 스스로 반론을 전개하고 다시 재반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여간에서는 쓰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시답안처럼 잘 적용을 하면 가산점을 받고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 문장 앞에서 수험생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물론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주장에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반박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재반박하고 글을 마치는 겁니다. 토론을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전개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문장 쓰는 그 틀은 이런 겁니다. 구조는. 물론 어쩌고저쩌고한 이유로 이 주장에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수도 있다라고 해야 돼요. 이 부분으로 써야 됩니다. 한정해서 써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랑 꼭 들어가고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학생이 주장하는 이 주장은 더 타당하다라고 이제 쓰면 되는 이런 구조로 쓰면 되는 겁니다. 비출 수는 없고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주 예전에 서울대에서 논술 시험 볼 적에는 반드시 이 부분, 즉 자신의 견해에 스스로 반박을 하고 다시 재반박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오 하는 그런 게 조건으로 꼭 들어갔어요. 필수적으로 이제. 음. 자, 논술 답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숙제 의대와 온나지 않고 외지진 부분처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한양대 논술 좋은 합격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독해력과 우리말 바로 쓰는 게 이제 때는 물론 전제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갈 논술연구원에 가면은, 거기에, 어, 프로그램이 따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첨삭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첨삭 프로그램에, 어,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 답안이 어느 정도 제대로 쓴 답안인가 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좀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또, 한양대학교 문제를 하나를 더 해보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주는, 이 책에는 모두, 한양대 문제, 기출문제, 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어요. 요것만, 이 책만 잘 읽어봐도, 한양대는 어떻게 답을 써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이제 머릿속으로 잘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사서 보시면은, 많은 보탬이 될 거예요. 한양대학교 같은 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요 정도 논술을 쓰면은 이제 다, 붙여주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예요.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 또 해보든지, 한양대 거라도 해보든지 한번 해봅시다.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매니저 804님 강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